원피스 1108화 이해할 수 없는 세라핌의 반란. 제그헤드 섬에서 세라핌들이 갑작스럽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S 스네이크는 요크를 석화시키고 릴리스를 향해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릴리스와 프랭키는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세라핌의 명령을 무시하는 행동에 당황합니다. 한편 샤카는 S베어와 S호크의 공격을 받으며 세라핌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고민합니다. 그는 세라핌들에게 명령을 내린 배신자가 베가펑크 위성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루피와 조로는 세라핌들과 싸우는 도중 의식을 되찾은 루치와 카쿠로부터 일시적인 동맹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루피와 조로는 그들을 믿지 못해 망설입니다. 그 순간 S호크가 슈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해 공격을 가해 전투는 더욱 격렬해집니다. 한편 베가펑크 박사는 CP5, CP7, CP8 요원들과 함께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에그헤드 섬을 조사하러 왔다가 실종되었으며 베가펑크는 자신의 연구가 세계 정부에 누설되었을 가능성을 고민합니다. 센토마루는 파비리오 페이지에서 시민들에게 오하라 사건을 상기시키며 세계 정부의 위협을 경고합니다. 그는 에그헤드 섬에서 또 다른 오하라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세라핌의 반란과 베가펑크의 실종, 그리고 배신자의 존재 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며 에그헤드 편의 전개에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원피스 1109화 어려운 결정. 이례적인 연합 전선. 이번 에피소드는 두 개의 주요 전선에서 전개됩니다. 에그헤드 섬에서의 세라핌과의 전투, 그리고 엘바프에서의 샹크스와 키드의 대치입니다. 에그헤드 섬, 밀짚모자 해적단과 CP0의 협력. 루피와 조로는 세라핌 S호크와 S베어의 강력한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S호크는 에마오빌의 스파스파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칼날 같은 손으로 공격하며 S베어는 누르사 쇼크를 발동합니다. 루피와 조로는 수갑에 묶인 루치와 카쿠를 보호하면서 전투를 이어가지만 상황이 점점 불리해집니다. 루치는 자신들의 임무가 베가펑크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스투시도 배신자로 지목됩니다. 루피는 다른 동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루치와 카쿠의 수갑을 풀어줍니다. 그는 루치에게 내 친구들을 공격하지 마라. 넌 나를 이길 수 없으니까 라고 경고합니다. 이후 루피는 기어 4 바운스맨으로 변신하고 루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변신하여 세라핌과의 전투를 이어갑니다. 조로와 카쿠도 함께 싸우며 밀짚모자 해적단과 CP0의 이례적인 협력이 펼쳐집니다. 엘바프, 샹크스와 키드의 대치. 한편 엘바프 섬에서는 샹크스가 한 소년의 선원 지원 요청을 거절하며 과거 루피와의 만남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키드 해적단이 엘바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샹크스는 엘바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키드에게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합니다. 싸우거나 로드 포네그리프를 넘기고 떠나거나. 키드는 과거 샹크스에게 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승리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집니다. 원피스 1110화 살아남아라. 인류 최강의 형체와의 치열한 전투. 이번 에피소드는 에그헤드 섬에서 벌어지는 세라핌과의 전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루피와 조로, 루치, 카쿠의 협력. 루피와 조로는 루치, 카쿠와 함께 세라핌 S호크와 S베어와 싸웁니다. 처음에는 세라핌들을 제압하는 듯 했지만 그들은 곧 회복하여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조로는 세라핌들의 등에 있는 불꽃이 꺼졌을 때 그들이 약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전투를 이어갑니다. 나미와 산지의 활약. 한편 나미는 S샤크의 공격을 받습니다. S샤크는 에디슨을 쓰러뜨리고 브룩의 두개골을 분리시킵니다. 나미는 S샤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어 공격을 주저하지만 산지가 등장하여 강력한 킥으로 S샤크를 제압합니다. 프랑키와 릴리트의 전략. 릴리트는 S스네이크에게 해수 에너지가 담긴 버블건으로 공격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프랑키는 S스네이크를 버블로 가두지만 그녀의 울음소리에 속아 버블을 풀어주고
그 결과 몸의 절반이 석화됩니다. 우솝과 릴리트도 석화되어 위기에 처합니다. 샤카의 발견과 위기. 샤카는 지하의 옛 악마의 열매 연구소에서 베가펑크와 감금된 사이퍼폴 요원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풀어주기 직전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원피스 1111화 제2의 오하라 흑막의 야망. 이번 에피소드는 에그헤드 섬에서 벌어지는 긴장감 넘치는 전투와 충격적인 배신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세라핌과의 전투. 루피와 조로는 루치, 카쿠와 함께 에스베어와 에스호크와 싸우고 있습니다. 전투 중 에스호크가 갑자기 사라지자 루치는 그가 약한 동료들을 노리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에 조로와 카쿠는 에스호크를 추격하기 위해 전장을 떠납니다. 한편 산지는 에스샤크와 맞서 싸우며 나미를 보호합니다. 산지는 사랑의 힘을 강조하며 에스샤크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배신자의 정체. 샤카가 총에 맞아 쓰러진 후 베가펑크 박사는 감금된 상태에서 배신자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 배신자는 바로 베가펑크의 위성 중 하나인 요크였습니다. 요크는 천룡인이 되기 위해 베가펑크를 배신하고 세계 정부에 그의 연구를 누설했습니다. 해군의 접근과 섬의 위기. 해군 대장 키자루가 이끄는 함대가 에그헤드 섬에 접근하고 있으며 오하라 사건보다 더 큰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토마루는 섬의 연구원들과 시민들에게 즉시 대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세라핌과의 치열한 전투, 요크의 배신, 그리고 해군의 접근으로 인한 섬의 위기를 통해 긴장감 넘치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원피스 1112화 샹크스의 일격. 키드 해적단의 몰락. 엘바프에서의 긴장 고조. 엘바프 섬, 거대한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이곳에서 붉은 머리 샹크스는 동맹 선단과 함께 키드 해적단의 접근을 확인합니다. 샹크스는 먼저 전투를 피하기 위한 선택지를 줍니다. 그는 키드에게 말합니다. 로드 포네그리프를 넘기고 떠나라. 아니면 전투를 선택해라. 하지만 과거 샹크스로부터 한쪽 팔을 잃은 키드는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를 다집니다. 그는 결국 전투를 선택합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키드는 강력한 필살기 댐드 파이어를 준비합니다. 이는 키드가 가진 철의 팔을 거대한 레일건처럼 변형시켜 섬 전체를 날려버릴 만큼의 강력한 전자기 포격을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샹크스는 이것이 엘바프의 동맹 선단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샹크스는 미래를 보는 패왕색 패기를 발동하여 키드의 공격 의도를 먼저 읽고 누구보다 빠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자신의 검 그리폰을 들고 순식간에 키드를 향해 돌진, 단 한 번의 일격, 신의 일격, 신속참으로 키드를 그대로 제압해버립니다. 샹크스의 일격을 막으려던 킬러 또한 함께 쓰러집니다. 곧이어 엘바프의 드로즈 해적단은 바다로 향해 있는 키드 해적단의 해적선을 고대 거인의 힘으로 박살냅니다. 그 결과 키드 해적단은 전멸한 것으로 간주되고 샹크스는 그들이 가진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회수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붉은 머리 샹크스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세상에 각인됩니다. 이 사건은 곧 전 세계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사황 중 하나인 샹크스가 직접 움직였고 또 다른 신세대 해적단인 키드 해적단의 몰락은 전쟁의 균형을 크게 흔드는 사건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샹크스의 사황다운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전투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세대 해적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원피스 1113화 도망쳐 코비. 필사의 탈출 전략. 페로나의 등장과 코비의 탈출. 하치노스 섬의 감옥에서 코비는 블랙비어드 해적단에게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때 고스트 프린세스 페로나가 등장하여 코비의 족쇄를 풀어주며 탈출을 제안합니다. 페로나는 자신의 전 선장인 모리아를 구출하기 위해 코비에게 다른 죄수들과 함께 탈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코비는 해군으로서의 신념과 죄수들과의 협력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결국 탈출을 결심합니다. 코비의 희생과 도주 작전. 탈출 도중 코비는 다른 죄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미끼가 되어 추격자들을 유인합니다. 그는 블랙비어드와의 대화를 회상하며 자신이 해군의 비밀 부대인 SWRD의 일원임을 밝힙니다. SWRD는 공식적인 해군 명령 체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부대입니다. 블랙비어드는 코비를 인질로 삼아 하치노스를 세계 정부에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코비는 정부가 범죄자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해군의 등장과 구출 작전. 한편 해군은 코비를 구출하기 위해 하치노스에 도착합니다. 가프 중장, 쿠자쿠, 타시기 등 강력한 해군 인물들이 등장하여 블랙비어드 해적단과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코비의 용기와 결단력을 강조하며 해군과 블랙비어드 해적단 간의 긴장감을 높입니다. 원피스 1114화 사랑하는 제자, 가프 중장의 일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그헤드 편에서 가장 강렬한 한방, 가프 중장의 등장을 전해드립니다. 1. 오프닝과 위기의 전개. 코비는 하치노스 섬에서 블랙비어드 해적단에게 포위된 상태입니다. 해적들은 그의 현상금을 노리고 무기를 겨누지만 갑자기 총구에서 꽃이 피어나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이는 히바리가 베가펑크의 발명 플라워 탄환을 사용해 화약을 꽃으로 변환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쿠자쿠는 빙의 능력으로 주변 건물들을 얼려적의 이동을 봉쇄하면서 상황을 통제합니다. 2. 가프 중장의 압도적 등판. 가프 중장은 해군 함선을 대롱대롱 채찍처럼 휘둘러 날려버립니다. 이어진 그의 기술. 갤럭시 임팩트는 섬 전체를 진동시키며 블랙비어드 해적단을 전수 제압합니다. 이 장면은 애니메이션 연출과 편집이 드라마를 1000% 끌어올렸다고 평해질 만큼 강렬했습니다. 3. 반전, 쿠잔의 배신 등장. 코비와 구조팀이 해군 함선에 다다르는 찰나 쿠잔이 등장해 히바리를 얼려버립니다. 그는 코비가 도망치는 걸 막겠다고 말하고 상황은 순식간에 긴장으로 역전됩니다. 쿠잔이 왜 블랙비어드 해적단에 가담했는지, 해군을 등을 돌린 이유가 다음 전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원피스 1115화 해군 충격. 쿠잔의 등장과 가프와의 대결. 하치노스 섬과 윈너 섬. 두 무대를 오가며 흐름이 전개됩니다. 1. 과거 속 바에서의 회상 쿠잔 엑스 블랙비어드. 쿠잔은 블랙비어드 해적단과 술을 마시며 심각한 분위기를 깨고 잠시 평화로운 교류 시간을 가집니다. 그는 아카이누와 싸우다 한쪽 다리가 상처를 입은 사실과 해군 내에서 패한 과거를 회상합니다. 라피트의 언급에 분노한 쿠잔이 얼음을 뿜어 정지시키자 블랙비어드는 너의 능력에 우리와 함께하라며 제안합니다. 2. 현재 가프와 쿠잔의 격돌. 현재, 과거와 반복해 쿠잔은 블랙비어드 단을 선택해 가프의 추격에 직면합니다. 가프는 해군으로 돌아가라며 쿠잔에게 명령하지만 쿠잔은 냉기로 방어를 시도합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가프의 강력한 펀치, 블루홀이 쿠잔을 날려버리며 대결은 일시적으로 마무리됩니다. 3. 위너섬 배포의 영웅적 각성. 윈너섬에서는 블랙비어드가 로우를 압도하고 해적단이 승리를 확정합니다. 위기에 놓인 배포는 초조해하다가 추파의 약을 복용하고 솔롱 상태로 변신하여 블랙비어드와 반목 세력을 제압합니다. 그는 로우를 구해 함께 탈출하며 안전하게 바다로 헤엄쳐 나갑니다. 원피스 1116화 가자. 백이 대선언. 1. 세계 정부의 균열 티본 중장의 죽음. 이야기는 세계 각지에서 해군들이 시민들을 보호하려다 크로스 길드의 현상금에 희생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티본 중장이 시민을 돕다가 민간인의 칼에 찔려 사망하는 장면입니다. 해군 안팎의 충격과 불안이 번지며 세계 정부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지 마리조아에서는 카프 중장의 행동이나 베가펑크의 폭로와 더불어 크로스 길드의 위협이 해군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언급됩니다. 해군 고위층은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2. 크로스 길드 내부 배기의 진심 어린 외침. 한편 크로스 길드 본거지. 깃발이 완성되고 깃두상, 배의 조각상, 이 배기의 얼굴로 만들어지자 배기는 당황합니다. 그는 그저 장난처럼 해적왕 운운했지만 크로커다일과 미호크는 상징적 리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배기를 전면에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배기는 계속 억압당하는 상황에 분노하며 나는 해적왕이 되고 싶다 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은 덴덴무시를 통해 전 해적 단원에게 송출되며 오히려 예상치 못한 감동을 줍니다. 해적단은 열광하고 배기에 진심대 동조하면서 크로스 길드는 더욱 거대한 세력으로 도약할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3. 모모이로 섬 사보의 귀환. 이와 동시에 사보는 드디어 모모이로 섬으로 귀환합니다. 함께 도착한 이들은 흘루시아 왕국의 난민들. 그들의 등장은 세계 정부가 왕국 하나를 없앤 것이 사실임을 방증하며 사보가 전해야 할 진실의 무게가 커졌음을 보여줍니다. 사보는 드래곤과 이반코프에게 레벨리에서 일어난 진짜 일을 보고하겠다고 말하며 회의가 긴장감 속에 시작됩니다. 원피스 1117화 사보의 귀환.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된다. 1. 레볼루션군의 회의 사보의 귀환. 사보는 마침내 모모이로 섬에 도착하여 드래곤과 이반코프를 비롯한 혁명군 지도부 앞에서 레벨리 당시 벌어진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작전 보고가 아니라 세계 정부의 권위와 해군의 정의가 얼마나 뒤틀렸는지를 고발하는 폭로입니다. 사보, 나는 세계의 진실을 봤어. 그리고 더는 침묵할 수 없었어. 2. 마리조아 침투 작전의 회상. 사보는 회의 중 마리조아 침투 작전을 회상합니다. 그는 카라수, 모얼리, 린드버그와 함께 천룡인의 노예 수용소를 급습하고 인간 병기 쿠마를 발견합니다. 쿠마는 여전히 천룡인의 애완물건으로 다뤄지고 있었고 이는 사보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는 임무를 넘어선 행동을 감행해 쿠마를 직접 구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후지토라와 록규가 개입하지만 천룡인을 보호하라는 명령 때문에 전면 충돌은 피하게 됩니다. 사보 일행은 혼란을 틈타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3. 충격적인 사건 코브라 왕의 암살. 사보의 보고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알라바스타 왕국의 코브라 왕 암살 사건입니다. 사보는 이 사건과 자신의 연루설에 대해 진실을 밝힙니다. 나는 코브라 왕을 죽이지 않았다. 그는 뒤의 뜻에 대한 진실을 추궁하다가 세계 정부에게 제거당한 것이다. 사보는 우연히 임의 존재를 목격하며 세계의 꼭대기에 있는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정보는 드래곤과 혁명군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들은 그간 도로성이 최고 권력인 줄 알았지만 그 위에 임이라는 실체가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4. 세계 각지의 반응. 사보의 보고가 끝나고 혁명군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란과 해군의 동요를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 왕국이 천상금 납부를 거부하며 세계 정부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원피스 1118화 신세계의 진실. 이미 등장과 보니의 각성. 1. 포로 해방작전, 사보 보니의 침투. 마리조아성 내부에서 사보는 경비병들을 제압해 노예의 목걸이 열쇠를 회수하고 보니와 만나 쿠마 구출 작전을 함께 수행합니다. 그들은 로스트 챔버에 대한 언급을 우연히 듣고 사보는 그 위치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이후 사보는 노예를 탈출시키고 보니는 에그헤드로 향해 베가펑크를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2. 시라호시 구출 작전. 요정섬 엘바프족에서는 시라호시가 샬로스에 의해 노예로 잡혀간 사이와 레오가 이를 저지하고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얼리가 쿠마를 통제하고 구조를 돕는 협력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3. 코브라 왕의 눈앞에 드러난 진실. 알라바스타 왕국의 코브라는 오 엘더즈 회담 장소에서 등장해 뒤의 의미와 보이 센처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는 첫 20왕 중 하나였던 니퍼터리 릴리가 돌아오지 않았던 역사적 의문을 제기하면서 엘더즈들은 답변을 회피합니다. 4. 최정점 권력자, 임의 등극.
바로 그 순간 이미 모습을 드러내며 빈 왕좌에 앉습니다. 이 광경은 코브라와 엘더즈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며 세계 정부에 숨겨진 최상위 권력자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드러냅니다. 원피스 1119화 뒤임받은 메시지. 코브라 왕의 결의. 코브라 왕의 등장과 세계 정부의 진실 폭로. 알라바스타의 코브라 왕은 담대하게 임 앞에서 800년 전 뒤와 관련된 비밀을 밝힙니다. 그는 니퍼터리딕 릴리의 이름을 공개하며 이들이 이시방국 시대의 세계 정부에 맞서 싸웠던 존재임을 알립니다. 코브라 왕은 역사 왜곡과 고대병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임과 오 엘더즈가 숨기려는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임은 냉혹하게 그의 목숨을 끊어버리며 세계 정부의 무자비함과 권력 유지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보와 임의 대치, 치열한 전투. 코브라 왕이 희생된 후 사보는 분노와 충격에 쌓여 임과 엘더즈를 공격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꽃 권능인 파이어 피스트를 사용하며 강력하게 반격하지만 임과 엘더즈는 그림자처럼 빠르고 강력한 고대 패기를 발휘해 사보를 압박합니다. 사보는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임과 엘더즈의 힘 앞에서는 역부족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 역사와 진실을 놓고 벌이는 투쟁임이 명확해집니다. 비비의 등장과 새로운 연합. 한편 비비는 와폴의 도움으로 CP0의 감시를 피해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녀는 알라바스타로 돌아가 루피와 그의 동료들에게 세계 정부의 비밀과 위협을 알리려 합니다. 비비의 행동은 혁명군과 해적단, 그리고 각국 왕국 사이의 새로운 연합 구도를 예고하며 앞으로 전개될 전쟁의 규모가 한층 커짐을 암시합니다. 임과 오 엘더즈의 어두운 본색. 임과 오 엘더즈는 싸움 후 모습을 바꾸며 그림자 같은 존재로 변합니다. 그들의 패기와 포스는 단순한 인간의 힘을 넘어선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에게 세계 정부에 숨겨진 힘과 어두운 비밀을 강렬하게 인식시키며 앞으로 이야기가 더욱 깊고 어두워질 것을 예고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단순한 전투를 넘어 세계 정부의 어두운 진실과 뒤의 의지에 대한 중대한 단서를 담고 있었습니다. 코브라 왕의 희생, 사보의 결단, 그리고 비비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앞으로의 거대한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에선 어떤 진실이 또 밝혀질까요? 점점 깊어지는 원피스의 세계, 함께 끝까지 지켜봐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